가 잦은 지하철역 근처입니다. 날이 어둑해지면서 호출기를 거리에서 파는 판매원들이 하나둘씩 곳곳에 나타납니다. 서울 이동통신 015예요. 9월달에 개통됐죠. 계약금 한 7,000원 정도만 있으면 업수돼요. 바로 기를 드리고요. 원하시는 번호로 해드릴게요.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지금 다 아주 나은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시면 싸고요. 물건이 그만큼 좋아요. 애들은 못 팔아요. 아르바이트는 못 팔고 이제 많이. 아가씨가 그러면 잘하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개씩 팔죠. 하루에 7개? 그렇죠. 언뜻 보기엔 판매 가격이 17만 9천 원이지만 계약한 날로부터 3일 안에 내야 하는 청약금 32,900원까지 합치면 실제 판매 가격은 21만 원이 넘게 됩니다. 정식 대리점에서 삐삐를 살 경우보다 2배 가까운 값입니다.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린애들이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부모한테 한마디 의논이라도 해가지고 부모가 주는 용돈은 한계가 있는 거고 용돈이 모자라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뒤늦게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도 반품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호출기 값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울리는 가판 조직은 과연 어떤 곳인가? 안내문에 나온 전화번호로 이런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깥에선 서울이동통신 대리점이란 간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대리점에만 설치해준다는 컴퓨터 전용 회선망이 있고 여직원들은 수북히 쌓인 가입계약서와 지로용지를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같이 하는 그 센터가 서울에 한 5군데 있습니다. 네. 저는 재력과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좀 많이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쪽에 그 지금 절반 수준도 못 따라갑니다. 또 다른 곳을 추적했습니다. 취재팀이 들어가자 황급히 간판을 떼냅니다. 이곳 역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 서울이동통신 주식회사는 사채업자나 일부 위탁대리점과 비밀리에 손을 잡고 가두 판매 조직을 동원해 호출기 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까지 받은 특정 통신회사의 이 같은 영업 확장 욕심과 금융실명제 이후 종적을 감췄던 사채업자들의 이해타산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멋모르는 국민들만 이 같은 삐삐 사기 판매에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삐삐 임대 판매가 금지된 것은 지난달 22일. 그러나 시중에선 아직 임대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삐삐를 사려면 최소한 6만 원은 줘야 하지만 임대받을 경우 그 절반 정도인 32,900원만 주고 임대료만 매달 1,000원씩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가 갑자기 삐삐 임대 제도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그 임대제의 폐지를 원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삐삐 사업자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또 국민 정서 차원에서 임대제라는 것들은 여타의 어떤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작 임대 판매 금지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것은 일선 대리점들입니다.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는 거의 안 남는 거니까 32,900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남는 게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자금용은 그래도 뭐 5,000원에서 10,000원 다 이렇게 남으니까. 그러나 소비자들은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임대 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는 입장에서 볼 때 뭐 경제적 부담도 안 들고 3만 원 정도만 구입하면 되니까는요. 좋죠 뭐. 이 때문에 그동안 삐삐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임대 형식으로 팔렸고 미국 등지에서도 임대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임대 판매 금지 조처는 업체들의 이익 때문에 소비자들만 비싼 값을 주고 삐삐를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 됐습니다. KBS 뉴스. 농민이 들녘에서 논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호출기 신호가 울립니다. 다른 농가의 논가리 작업 주문을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10분이면 저기 작업이 완료됩니다. 예. 거기 그 현장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갈게요. 잎담배 묘를 밭에 옮겨 심는 농민에게서도 무선 호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경운기로 밭을 가는 농민도 무선 호출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철 들녘을 일일이 오가며 연락하는 것도 차츰 사라져 이제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빨리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신속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무선 호출기가 싼 값에 임대되기 시작하면서
농기계로 남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농민, 그리고 농산물을 도시 지역에 배달하는 농민들에게는 무선 호출기가 이제 필수품으로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어느 거리에서건 고교생을 만나면 10명에 1명꼴은 삐삐를 차고 있습니다. 여기엔 남녀의 구별이 없고 더욱이 삐삐를 차는 이유들도 당당합니다. 삐삐 차면 멋도 있고요.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한 것 같잖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몰래 전화도 할 수 있고 그 연락. 삐삐 대리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주 고객층이 됐습니다. 할인에 경품까지 내걸 정도입니다. 약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하루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 대상으로 팔리는 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고. 학생들은 이 삐삐로 암호를 사용해가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파리파리를 계속 친다거나 이제 서로 간에 암호를 정해서 1번, 2번, 3번에서 전화번호 뒤에 붙이면은 그 누가 호출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죠, 암호로요. 그러나 인기만큼이나 부작용도 많습니다. 용돈만으론 한 번에 사기 어려운 이 삐삐를 사기 위해 학생들은 어른들처럼 계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하고 있어. 학생들 자기 용돈 좀 모아가지고 일단 너 하나 사고 또 모아가지고 너 하나 사고. 일부 업주들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데도 학생들에게 할부 판매까지 마다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삐삐 할부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벌인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반 친구들이요. 반에 가까울 정도로 다 차고 있어가지고 저도 왠지 그게 부럽고 멋있게 보여가지고 저도 하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고교생들의 삐삐 열풍이 자칫 무책임한 청소년 범죄를 더욱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매주 토요일 정오 무선호출기의 러시아어가 시작됩니다. 서울이동통신과 나래이동통신이 무선호출 가입자 3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 가운데 가장 무선호출이 많은 시간대는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와 저녁 7시와 8시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60%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나 무선호출기가 본래의 업무 연락 기능보다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친구와 연인 간의 연락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삐삐 호출을 많이 하죠. 좀 늦게 들어간다면은 호출해가지고 연결하고 있어요. 부모님하고도 같이. 이러다 보니 토요일 같은 때나 시간대에 따라서는 무선호출 회선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크타임 기준 한 120%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선수를. 그래서 그 회선수는 그 향후에도 콜이 늘어나게 되면은 계속 그 수준을 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호출하는데 뭐 통화 중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평일에 무선호출기를 사용하는 빈도는 평균 4.6회인데 비해 주말은 5.2회로 높고 평일의 경우에 저녁 5시부터 6시 사이에 무선호출이 가장 몰려 무선호출기가 대부분 사적인 약속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바닷가 가는 게 되게 좋은데. 아무런 의심 없이 나눈 대화였지만 도청 전문가에게 그대로 새나갔습니다. 최첨단 도청 장비를 가진 이들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화 감청용 고성능 도청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전화 단자면 잭에 설치한 뒤 바로 특수 녹음기에 연결하면 모든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무선 호출기의 복제도 가능합니다. 호출기 번호만 알면 컴퓨터와 복제기를 이용해 똑같은 번호의 호출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호출기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고유 코드 번호 등을 도청단에게 알려준 전화국 직원과 이동통신사 직원의 불법이 있었습니다. 직무상 개인의 비밀을 취급하는 전화국이나 은행, 이동통신 직원 등에 대한 비밀 누설 방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의뢰인을 찾는 이들은 도청은 물론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과 불륜관계 현장 포착 등을 400여 차례나 해주고 한 건당 300여만 원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 도청을 무슨 용도로 도청을 한다 그런가? 자기 여자 바람핀 걸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만들어서도 팔아서도 안 되는 도청 장비가 아직도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 앞 도로. 기말 시험이 한창일 시간 한 학생이 주변을 살핀 뒤 빠르게 공중전화 부스로 다가갑니다. 이 학생은 전화기 옆에 종이를 펼쳐놓고 어딘가와 열심히 통화를 합니다. 펼쳐놓은 종이는 정답이 가지런히 표시된 수학시험지였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삐삐친 거예요? 친구한테 쳤어요.
몇 문제나 찍어줬어요? 11문제요? 수법은 간단합니다. 시험을 빨리 마친 학생이 밖으로 나와 시험지에서 정답을 확인한 뒤 이를 안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삐삐로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삐삐 컨닝은 한두 학생만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뭐 좀 자주 있는 편입니까? 자주는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통신수단만으로 사용돼야 할 삐삐가 고등학교 시험 부정에 악용되고 있지만 학교 측의 단속은 어렵습니다.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소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1,400명을 시험 볼 때마다 전부 몸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입 내신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말시험. 고등학생들 사이에 만연된 잘못된 삐삐 문화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